북극 상공을 가로지른 초대형 UFO의 실루엣. 파트 1 2024년 3월 15일 북극 상공의 대규모 사건. 2024년 3월 15일 오전 11시 47분 UTC 북극 상공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UFO 목격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NORAD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러시아 공군, 캐나다 북극 연구소, 그리고 노르웨이 북극 관측소가 동시에 포착한 이 현상은 지금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사건 당시 북극 상공 고도 1만 5,000m 지점에서 거대한 물체들이 일렬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가장 큰 물체는 길이 약 5km, 폭 2k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였으며 이를 따라 소형 물체들이 편대를 이루며 비행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 물체의 이동 속도였다. 레이더 추적 결과 시속 25,000km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류가 보유한 어떤 항공기보다도 10배 이상 빠른 속도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초고속 비행에도 불구하고 음속 장벽, 돌파 시 발생하는 소닉붐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이들 물체가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NORAD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당시 근무 중이던 레이더 운용사들은 스크린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점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초기에는 장비 오류로 의심했지만 모든 백업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신호가 감지되면서 이것이 실제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러시아 공군의 기밀 보고서에서는 이 물체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체들의 기동 패턴이 기존 항공 역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으며 90도 급선회나 순간 정지 같은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였다. 캐나다 북극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날의 사건을 북극 연구 70년 역사상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물체는 총 2시간 17분간 북극 상공에서 관찰되었으며 시베리아 방향으로 사라져갔다. 파트 2 동시다 발정 목격과 다국가 추적 시스템. 북극 UFO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국가의 독립적인 관측 시스템들이 동시에 같은 현상을 포착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류나 착각이 아님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 지역 세계 레이더 기지, 그린란드 툴레 공군기지, 그리고 정찰 위성 KH-11이 모두 동일한 신호를 탐지했다. 특히 툴레 기지의 고성능 레이더는 물체들의 형태까지 상세히 포착했는데 주력 함선은 삼각형 형태였고 소형 물체들은 원반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러시아는 무르만스크와 아르한겔스크의 북방함대 레이더 그리고 노바야 젬냐의 핵실험 감시 시설에서 이 물체들을 추적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분류된 보고서에 따르면 물체들은 러시아 영공을 침범하지 않고 국제 공역만을 통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비행 경로가 러시아의 핵시설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루트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 위치한 북극 관측소들도 독립적으로 이 현상을 확인했다. 특히 대기 연구용 고고도 레이더가 포착한 영상에서는 물체들 주변에 이상한 전자기 현상이 관찰되었다. 물체들 주변의 공기가 일종의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면서 녹색과 청색의 오로라 같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덴마크가 관리하는 그린란드 동쪽 해안의 관측소에서도 유사한 목격담이 보고되었다. 이곳의 빙하 연구팀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림자들을 육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관측 데이터들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시간, 위치, 이동 경로, 심지어 물체들의 크기 추정치까지 모든 국가의 데이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이는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파트 3 유출된 위성 영상과 기밀 문서들. 2024년 7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북극 UFO 사건의 결정적 증거들을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 정찰 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이었다. 이 영상에는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물체가 북극 빙하 위를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물체의 크기는 맨해튼 성과 맞먹는 수준이었으며 그 아래로는 수십 개의 작은 원반형 물체들이 정교한 대형을 이루며 비행하고 있었다. 영상 분석 결과 이 물체들은 명백한 인공 구조물로 보였다. 표면에는 규칙적인 패턴들이 새겨져 있었고
특정 부분에서는 빛이 방출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공개된 것은 NORAD의 내부 통신 기록이었다. 사건 당일 오전 각 부서 간에 오간 급박한 교신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코드 레드, 북극 상공의 미확인 대형 물체 다수 확인, 기존 항공기가 아님 확실, 대통령실의 즉시 보고 요망 등의 메시지들이 연이어 교환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적대적 의도를 보이지 않음이라는 판단이 일찍부터 내려졌다는 점이다. 러시아 국방부의 기밀 문서도 일부 유출되었다. 이 문서에는 물체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물체들은 기존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며 반중력 기술로 추정되는 원리로 비행한다. 전작이 차폐막으로 보호되어 있어 일반 무기로는 공격 불가능 등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문서는 캐나다 정부의 내부 메모였다. 여기에는 이들 물체가 북극 지역의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다. 물체들이 특히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지역들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관찰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서들의 진위성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이들 문서에 대해 기밀 누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파트 4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회적 파장. 공식적인 관측 데이터 외에도 북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민간인들의 목격담이 속속 나오고 있다. 가장 상세한 증언은 그린란드 칸게를루스와크 공항의 관제사로부터 나왔다. 그는 평생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물체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며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도시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물체들은 완전히 무음으로 비행했으며 주변 공기를 왜곡시켜 신기루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알래스카 북쪽 지역의 이누이트 주민들도 집단적으로 이 현상을 목격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이날의 현상을 하늘 정령들의 대이동이라고 표현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과학자들도 중요한 증언을 제공했다. 당시 빙하 연구를 위해 야외에 있던 연구팀은 물체들이 지나갈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물체들 주변에서 중력이 약해지는 듯한 현상도 경험했다고 한다. 가장 흥미로운 증언은 러시아 북극 연구기지의 과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물체들이 지나간 후 기지의 모든 전자 장비가 일시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컴퓨터는 더 빨라졌고 통신 장비는 더 선명한 신호를 받았으며 심지어 시계들도 더 정확해졌다고 한다. 이런 목격담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도 컸다. UFO 연구 단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외계 접촉 사건이라며 정부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일부 회의론자들은 집단 착각이나 자연현상의 오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러 물리학자들이 목격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인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초고속 무음 비행과 중력 조작 기술은 현재 이론 물리학의 최첨단 연구 분야와 일치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파트 5 각국 정부의 은폐 시도와 정보 통제. 북극 UFO 사건이 알려지자 관련국 정부들은 즉시 강력한 정보 통제에 나섰다. 미국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이라며 언론의 보도를 금지했고 관련 목격자들에게는 보안 서약을 요구했다. 특히 군 관련자들에게는 기밀 누설 시 군법 처리라는 강력한 경고가 내려졌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분류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외부 유출 시 즉시 처벌을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 당국은 심지어 목격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캐나다 정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보였지만 역시 공식 발표는 피했다. 트리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극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공개를 거부했다. 가장 적극적인 은폐 시도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다.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면 즉시 삭제되었고 관련 토론 게시물들도 사라졌다. 일부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고 주장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목격자들에게 방문이 있었다는 보고들이다. 정체불명의 정부 관련자들이 목격자들을 찾아가 국가 기밀에 대한 침묵을 요구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내부 고발자들이 더 많은 증거들을 공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도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정보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강력한 은폐 의지를 고려할 때 전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트 6 UFO 기술 분석과 과학적 함의. 유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북극 UFO들의 기술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들 물체의 추진 시스템이다. 시속 25,000km로 비행하면서도 손익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MIT의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이들이 시공간 자체를 조작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을 왜곡시켜 물체 주변의 공간을 압축하고 팽창시키면 물체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공간이 이동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NASA가 연구하고 있는 RQBL의 드라이브의 원리와 일치한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특성은 물체들의 중력 조작 능력이다. 목격자들이 보고한 중력이 약해지는 현상은 이들이 반중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인류는 중력을 조작하는 기술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론 물리학에서는 그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힉스장과 중력자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중력 제어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물체들의 전자기 차폐 능력이다. 이들은 레이더에는 포착되지만 일반적인 전자기 공격에는 면역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도의 메타물질이나 플라즈마 차폐막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군사 기술로 연구되고 있는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의 극도로 발전된 형태일 수 있다. 네 번째 특성은 물체들의 정보 처리 능력이다. 수십 개의 물체가 완벽한 편대 비행을 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기동을 수행하는 것은 고도의 AI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이들이 현재 인류보다 훨씬 앞선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물체들의 에너지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2시간 이상 초고속 비행을 지속하면서도 어떤 연료 보급의 흔적이 없었다. 이는 핵융합이나 반물질 같은 고밀도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공 에너지를 직접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파트 7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북극 UFO 사건은 국제 안보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군사 전략과 방어 시스템이 이런 고도 기술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긴급히 이상 항공 현상 대응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했으며 새로운 탐지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펜타곤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존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런 물체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방어 무기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제5세대 위협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UFO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핵시설 보안이 강화되었으며 새로운 조기 경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중국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군부는 북극 UFO의 기술을 역공학으로 분석하여 자국의 군사 기술에 적용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시진핑 주석은 군 고위층에게 새로운 차원의 국방 전략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NATO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통합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UFO와의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군사적 대응 준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사건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다. 각국이 UFO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기술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국제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인류 공통의 위협이나 기회 앞에서 국가 간 갈등보다는 협력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UFO 연구를 위한 국제 공동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파트 8 인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 북극 UFO 사건은 인류에게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이들 물체가 정말로 외계 문명의 산물이라면 인류는 더 이상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종교, 철학, 과학 등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이들이 보여준 고도 기술은 인류 문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반중력 기술이 실현되면 우주 여행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시공간 조작 기술은 광속보다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에너지 기술의 혁신은 지구의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진보에는 위험도 따른다. 고도 기술의 급작스러운 도입은 기존 사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기술 격차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기술이 군사적으로 악용될 경우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한 인류의 준비다. 교육 시스템의 개편, 새로운 윤리 기준의 수립, 그리고 국제 협력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대비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북극 UFO들은 적대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평화적 접촉을 위한 준비와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과학계에서는 이미 제3종 접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언어학자들은 외계 언어 해독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물리학자들은 외계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외계 문명과의 만남이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북극 상공을 가로지른 초대형 UFO들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우리는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북극의 하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인류 전체의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 탐험한 북극 상공 초대형 UFO 사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각국 정부가 은폐하려는 이 사건의 진실이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니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놀라운 현대 UFO 미스터리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우주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극 하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기대됩니다.